직원 처음 카드 입사하면은 자기 카드 만들고 주변 지인들 이렇게 하는 거는 거기까지는 뭔가 그래 뭐 사회생활이라 진짜 내가 보험사에 들어갔어. 그럼 나 그냥 생명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도 생명보험 들고 주변에 다 생명보험 들게 하고 거기까지는 사회생활 인정? 빚을 그러니까 외상을 지고 사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 7% 이율이 붙어요. 오씨. 그러니까 그거를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빨리 소진을 해야 되는 거야. 빨리 팔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빚을 안 지잖아. 남양이랑 똑같네. 남양은 유통기한이 있어가지고 빨리 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이자가 붙네. 우유에서 단말기로 바뀌었다 뿐인 거예요. 두 번째 아이템으로 넘어가고 두 번째 아이템 오정도 준비했어요. 어떤 거죠? KT 대리점에 KT에 한 맺혔냐? KT가 뭐라 하드나? 정말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제목이 뭐죠? KT 대리점의 단말기 밀어내기 못 팔면 모두 빚더미라는 기사입니다. 자 루리앱에서 이런 데가 있어요. 남양 이니셜이 KT인 줄. 자 KBS 유튜브에 레이한이 야 남양 KT냐? 남양이 통신사 사업도 하냐? 이 원래 이 대리점의 물량 밀어내기는 남양유업이 이제 원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남양이 하는 거를 왜 KT가 하고 있냐 이런 심리적 가심하시는 거예요. 무슨 MOU를 맺었는지 둘이 이런 식의 대리점에게 떠넘기게 하는 거. 자 일단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정확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올레 TV 탭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올레 TV 탭? 네, 새로 출시된 상품인데 그게 뭐냐면 최근 KT가 출시한 IPTV용 태블릿 PC. 대리점들에겐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KT 본사가 한 대에 35만 원이 넘는 단말기 수십 대를 일방적으로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몇 대를 받을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선택을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딱 아예 배정을 해주고서 너는 이걸 받아라 라고 하고 주거든요. 올레 TV를 탭으로 보는 거예요. 태블릿? 네, 태블릿 PC로 올레 TV를 보는 거예요. 자 태블릿 PC는 IPTV. 뭐 아이패드, 겔탭 뭐 어떤 거예요? 겔탭. 겔탭? 네. 그럼 겔탭을 파는 거예요? 갤럭시 탭을? 단말기를 팔고 거기에 IPTV 유선 가입을 시켜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 통신사 입장에서는 단말기 가격을 받을 수 있고 물론 이제 뭐 지원금이나 이런 걸로 어차피 영화를 만들어주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매출 자체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말기 가격이 35만 8천 원인가 그래요. 그 단말기를 팔면서 동시에 IPTV 가입자 숫자를 순증을 시킬 수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이제 실적이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꽉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의 상품이라는. 좋긴 하겠다. 겔탭으로 올레 TV 보는 거잖아. 그래요? 자, 혹시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겔탭으로 올레 TV 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올레 TV가 KT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제가 이 36만 원 그 가입이 얼마예요? 그 돈 내는 게 얼마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집에 올레가 없어. 올레가 없으면은 한 2만 원 가까이 나오는 것 같고. 매달.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쓰이냐면 이 태블릿 PC를 집에서만 IPTV를 볼 수 있고요. 밖에 나가면 IPTV는 못 보고. 뭐야 그게? 그래? 뭐야? 네, 그냥 그러네. 태블릿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 캔슬.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IPTV 가입한 사람한테도 이게 추가로 가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입자가 플러스 숫자 자체가 증가할 수 있다는. 그 우리 집 원래 TV 봐도 이 갤럭시 탭을 사면은 한 명 더 플러스 되는 거야? 자 무슨 말 아시겠죠? 이 KT 입장에서는 요거를 하나 더 추가를 시키면은 자기들이 그만큼 더 돈을 더 버는 거기 때문에 갤럭시 탭 36만 원짜리를 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효자 상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많이 팔린다면. 집에서밖에 못 보면 뭐 그냥 그거 어차피 되는데 집에서. 그래서 이게 5월 초에 출시가 됐는데 이게 5월 초? 올해 5월 초? 네. 한 달밖에 안 됐네? 네, 따끈따끈한 뉴스네? 따끈따끈한 거예요. 따끈따끈. 근데 문제는 이거가 나오고 나서 블라인드가 난리가 났어요. KT 블라인드. 네, KT 블라인드가 난리가 났는데 직원들이 이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들의 용어로는 자뻑이라 그러거든요. 자뻑이 뭐예요? 자뻑이 아무도 안 사줘서 내가 뚫는 거예요. 내가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다는 그 글들이 엄청 올라오는 거예요. 블라인드에. 본인은 KT 블라인드에 들어가요? 저는 안 들어갔는데 이제 제보를 받는 거죠. 그 캡처해가지고. 빨대가 있구만. 야 블라인드 그래서 좀. 이제 그거를 보고
이게 뭔가 이상하다. 왜 신제품이 나왔으면 사람들한테 팔아야지. 왜 직원들한테 이렇게 팔게 할까? 구조가 어떻길래? 그리고 심지어 그 블라인드 내용에 보면은 상급자가 자기한테 몇 개 계속 팔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갤럭시 탭. 네, 시달리다 못해서 그거를 내 이름으로 뚫고 우리 가족 이름으로 뚫고 내 친구한테 권해서 뚫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 이제 대리점이 그래, 직원까지는 이해를 해. 카드사도 직원 처음 카드 입사하면은 자기 카드 만들고 주변 지인들 이렇게 하는 거는 거기까지는 뭔가 그래 뭐 사회생활이라 진짜 거기까지 사회생활 인정? 네. 인정. 왜 또- 거기까지 인정해줘야 돼요. 왜 그럼 내가 보험사에 들어왔어. 그럼 나 그냥 생명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도 생명보험 들고 주변에 다 생명보험 들게 하고 거기까지는 사회생활 인정? 인정. 거기까지 인정을 해줘야 돼. 강요하네. 근데 그런데 이제 대리점이 그러니까 대리점에 직원들은 개통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걸 개통하려면 대리점에 가서 개통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개통 역할은 대리점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서 대리점에도 한번 물어봤어요. 이런 게 나왔다는데 이게 현장에서 좀 잘 팔리냐 어떠냐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왜 죽겠다는 거예요, 대리점 분들이? 이거를 본사에서 물건을 떠안게 됐는데, 그러니까 본사의 그 마케팅 부서, 영업 부서가 있는데, 영업 부서가 이제 대리점들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단말기를 팔 때 대리점이 우리는 고객들이 이런 수요가 있어가지고 이 뭐 갤럭시 S21을 몇 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본사에다가 그 승인 신청을 하면 요청. 하면 우리가 이번에 새로 나온 5 대가 갤럭시를 필요하니까? 한 100대 우리가 팔고 싶으니까 보내주세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많은 대수로 안 해요 한꺼번에. 왜냐하면 그게 한꺼번에 자기네들 돈 주고 사오는 거기 때문에. 내돈 주고 그래서 사는 거니까. 남은 크게 나니까. 보통은 이제 한 뭐 10대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물론 큰 대리점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아무튼. 그렇게 신청을 하는데 이거는 역으로 본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와서 저기 옆에 대리점은 50대 판다는데 이쪽 대리점도 몇 대 팔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연락이 오고 않겠는데요? 라고 말은 못하는 거지. 않겠는데요라고 절대 말을 못하죠. 어. 왜냐하면 전에 그런 제안이 왔을 때, 그러니까 신제품이 왔을 때 무조건 이런 식으로 밀어내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제안이 왔을 때 자기가 한번 이번에 우리 못하겠다, 여력이 없다 이렇게 해서 거절을 했더니 그 다음번에 되게 인기 있는 단말기 있죠. 예를 들어서 아이폰 퍼플 이런 거. 그런 거 고객이 예약을 하고 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고객은 어떻게 하겠어요? 와. 취소하고 딴 데 가서 그치. 받겠죠. 그래서 옆에 대리점들은 말 잘 듣는 그런 대리점들은 그런 희귀 단말기랑 이런 인기가 많은 것들을 이제 빨리빨리 받는 거를 목격을 하면, 그런 경험을 하면 이거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구나라는 걸 경험 직접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기 네이버 댓글 우리 정렬 기자 좀 읽어주십시오. 4페이지. 네이버의 SUNI 땡땡땡님이 직영점 이래 보면 알 수 있다. 실시간으로 단톡방 같은 데다 어느 지점 직원 누구 유선 무선 몇 건이라며 하루에 몇 번씩 통계 올리면서 눈치 준다. 쿠팡이네. 심지어 그런 거에 못 이겨서 자기 이름으로 개통해서 건수 채우는 신입들도 몇몇 봤다. 이게 김 H 땡땡땡님이 문제는 본사는 그래도 이익 다 챙깁니다. 계열사 직원은 그래도 월급 받아갑니다. 근데 대리점주들은 뭔 잘못이죠? 저도 대리점주인데 나이 드신 저희 아버지 평생 핸드폰 하나만 쓰시고 정직하게 살아오셨는데 못난 아들 때문에 지금 핸드폰 5개 개통했습니다. 어머니는 3개 개통하고요. 물론 그에 따른 비용은 제가 지불하지만 진짜 문제가 큽니다. 야, 이제 웃을 수가 없는 정말 우푼현지 한 이거는 집에 진짜 너무 전화에 열몇 통이네. 취재하면서 너무 화나고 솔직히 좀 화가 나서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왜요? 어떤 게?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순이님이 써주신 직영점 이래 보면 알 수 있다. 이 직영점은 뭐냐면 KT M&S라고 직영 대리점 하는 계열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단톡방 같은데 이제 어느 지점 무슨 지역 뭐 이런 식으로 단톡방이 다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그 단톡방이 엄청 강압적으로 좀 돌아가요. 예를 들면은 이제 너네 몇 대 팔아 이렇게 하면은 그 단톡방에서 그런 게 증거가 남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그렇지. 때문에 그것도 오구정 같은 기자가 그것도 갖고 와서 또 보도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각
그 그러니까 지점마다 각 지점마다 몇 대씩 팔 건지 쓰세요. 써서 올리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뭐 A 지점은 저희는 뭐 5대 팔겠습니다. 단톡방에 올려? 네, 단톡방에 쫙 떠요. 저희는 몇 대 팔겠습니다. 저희는 몇 대 필달. 저희는 몇 대 필달. 이런 식으로 쫙 올라오거든요.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는 계열사도 시달리기는 마찬가지. 단체 채팅방에선 할당량 못 채우면 각오해라. 1시간마다 영업 상황을 보고해라 등 압박이 이어집니다. 실적 때문에 자신이 직접 단말기를 구매하는 직원도 많습니다. 상대방이 예를 들어가지고 평가를 잘 받으면 제가 평가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가져가는 월급이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제 진급의 기회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내가 몇 대 팔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 안 팔리면은 그냥 내가 개통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통해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킴 H님이 말씀하시는 대리점주는 무슨 잘못이냐는 거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그래 네가 팔아서 월급 받아갔다 쳐. 근데 이 대리점 같은 경우는 제가 취재한 대리점은 일단 물량을 몇십 대를 떠안아 왔어요. 그럼 내가 돈 주고 사오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그거를 현금을 주고 사오는 게 아니라 빚을 그러니까 외상을 지고 사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 7% 이율이 붙어요. 오씨. 그러니까 그거를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빨리 소진을 해야 되는 거야. 빨리 팔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빚을 안 지잖아. 남양이랑 똑같네. 남양은 유통기한이 있어가지고 빨리 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이자가 우유에서 붙네. 단말기로 바뀌었다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 취재한 7%? 분 같은 경우도 제가 취재한 분 같은 경우도 자기 이름으로 뚫고 그러니까 이게 수십대를 한꺼번에 받아와서 빨리빨리 팔려면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야 팔리잖아요. 근데 이건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딱 봐도 별론데. 재고가 막 계속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내 이름으로도 개통하고 직원한테도 좀 개통해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직원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잘못이에요. 월 요금 필요도 없는 거 내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름만 왜냐면 이름만 빌려줘. 이름만 네가 개통해. 왜냐면 회선이 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회선이 정해져 있거든요. 한 3-4개 정도로 한정이 돼 있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와이프 이름으로 하다가 그게 풀이 되니까 직원 이름으로도 하고 대신에 원료금 내가 내줄게. 이런 식으로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가입을 해서 필요도 없는 거 쓰지도 않는 건데 그 대리점 사장님이 내는 KT 월 요금이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돼요. 100만 원. 근데 이런 대리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이제 지인이나 뭐 아니면 소비자가 뭐 판촉을 해가지고 이거를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약정 기간 전에 내 써보니까 별로야라고 해서 해지하잖아요. 해지할 수 있지. 해지하면 그 페널티는 또 대리점 주가 물어요. 자기네들이 잘못 구성을 해놓고 그거를 판 사람이 그걸 문다고요? 제가 KT에다가 문의를 했는데 이 상품이 현장에서 수요가 되게 많은 상품이라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갤럭시 탭으로 집에서 올레드 TV 보는 거 좋다는 분 혹시 계시나요? 아니, 난 아까 되게 좋은 것 같았는데 집 밖에서 안 된다는 얘기 듣고 그럼 뭐?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탭을 따로 사서 그냥 여러 OTT를 가입하면 그만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쌀 것 지금 같은데? OTT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니, 근데 굳이 올레드 TV의 장점도 있지. 이제 뭐 최신 영화나 뭐 넷플릭스에 없는 영화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내가 TV로 쓰면서 그냥 거실에서 엄마 아빠랑 TV 안 보고 싶은 사람들만 맞아요. 필요한 거 아니야? 네. 방에 침대에서 이제 좀 보고 싶은 분들. 맞아요. 딱 그런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KT에서는 이게 현장에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으로 낸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현장에 정말 수요가 있었으면 그건 몇 대 팔라고 얘기 안 해도 저절로 팔려야 되는 건데. 아, 그렇지. 오기정 기자 말이 맞죠. 이미 인터넷에서 한 바퀴 다 돌았죠. 그렇게 좋은 상품이면.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팔려서 정말 재고 처리를 하려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뚫고 직원들이 뚫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답변을 누가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KT 측 답변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공식 답변이고 공식 답변이죠. 공식 답변이고
오프 더 레코드라던가 뭔가 사적으로 솔직히 근데 이거 좀 아니지 않냐 알지 않냐 서로 그런 얘기 했어 안 했어요? 알겠어요. 제가 인기 없다던데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러면서 그래요? 두둥탁 이러고 그냥 많은 거야. 그리고 참 KT 왜냐면 알 수 없으니까 거기는 거기 현장에 뭐 수용하는 본사니까 뭐 것을. 그냥 그렇게 네. 대답해라라고. 그러니까 사업부서는 분명히 그렇게 우리는 니즈를 파악해서 냈다고 하겠죠. 다들 힘들게 살아요. 다들 힘들게 살아. 그러니까 KBS 페이지 라이언님 댓글 우리 정혜 작가 읽어주세요. 네, KBS 사이트에 라이언님이 어쩐지 라이언님이잖아요. 라이언님이 라이언 어쩐지 당근마켓에 저 탭 새거 마구 쏟아지더라. 아 맞아요. 이거만큼 더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쏟아지는 거예요. 아 그럼 저 직원들이 파는 건가?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대리점 사장님이 직원 이름으로 야, 네 이름으로 개통하고 단말기 너가 가져. 요금은 내가 낼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말기가 이제 태블릿 PC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사람 그냥 쓰면 되고 내가 그게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그걸 당근마켓에 올려가지고 당근하시는 용돈벌이 하는 거죠. 그럼 요 당근 막힌 분량은 다 새 거겠네. 새 거죠. 왜요? 사실 거예요? 미개봉 신상 신상품. 미개봉 박풀 팝니다. 이러면 이제 얘도 KT에 당했구나. KT 대리점 직원이구나. 직원이구나. 괜히 만나가지고 거래하는데 KT 직원이시죠? 이러면 아닌데요.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시면 안 돼요. 놀라. 자, 근데 이런 댓글도 있어요. 다음에 정성민님이 KT 이러는 거 진짜 어제 오늘이 아니다. 이거 대놓고 하던데 언론 보도될 때만 털리고 벌금 내도 지들 입장에서 벌금 얼마 안 하니까 이득이니까 그냥 하는 거지. 운 좋은 벌금도 없고 시정명령만 받고 KT 입장에서 땡큐지.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근데 이게 근데 우리가 뭐 이걸 뭐 제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물량 밀어내기 이런 거? 불공정행위잖아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거든요. 판매 강제와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계열사 직원한테 사라고 한 거 있죠. 이것도 사원 판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불공정 행위의 소지가 있기는 해요. 근데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은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불공정 소지가 있는지는 이제 그거는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걸 누가 들여다봐야 되냐면 공정위가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공정위. 근데 문제는 공정위에서 이거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직권 조사가 있고 하나는 이제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하는 방식이 있는데 직권 조사는 어지간하면 공정위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증거가 확실하게 명확하고 털었을 때 과징금 세게 때릴 수 있는 그런 데들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서 불공정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증거 수집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한데 이제 증거 수집을 하려면 그 대리점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내부 자료 같은 거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도 이거 취재하면서 되게 고생했는데 이 대리점이 혹시나 그 특정이 될까봐 그러니까, 들킬까봐. 네, 제가 이제 통신사들 보도를 하고 나면 항상 거기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색출하고 있는 것 같다고. 네, 그래서 그거를 되게 조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당장 하루 벌어서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에 자기가 제보하고 이런 게 나오면 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생업이 끊길 수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이분들이 공정위에 신고를 하려면 익명 신고가 안 되거든요. 이거는 기명 신고를 무조건 해야 되고, 근데 물론 공정위에서는 이제 그 제보자 보호나 이런 걸 철저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게 참 쉽지가 않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또 이렇게 고구마로 엔딩으로 가고 있는데, 자, 그 KBS 페이지 누가 봐도 이분은 데일리키 구독자다. 데일리키 구독자일 수 있고 옥기자 할 수 있죠. 본인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게 써머비님 댓글 읽으시죠. 써머비님이 저희 KBS 뉴스 홈페이지에 KT에서 옥기자를 블랙리스트로 올리겠구나. 진실을 파헤치는 옥기자를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KT에서 좀 이제 좀 짜증날 것 같아요. 오기정 기자 전화 오면 이제 막 칠 것 같아. 뭐라고 하나요? 좀 작작하래?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옛날부터 해오던 거여가지고. 자기들이? 네. 근데 오히려 다른 통신사에서 더 연락 왔어요. 왜요? 왜냐하면 다른 통신사도 다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KT만 제가 취재가 됐기 때문에 KT만 나간 건데 혹시 그 다음 시리즈로 자기 통신사가 될까봐
우리 쪽에 뭐 취재하고 있는 게 있으면 좀 그 통신업계가 참 웃겨갖고 저 할 때 이슈가 단통법일 때는 그 기자 말대로 SKT에서 KT를 조지는 자료를 이만큼 줘요. 그 현장 대리점에서 몰래 녹취한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게 아주 기승전결에 잘 짜 있는 현장 녹취를 생생하게 줘. 그리고 대본까지 다 써서 줘. 얘는 누구고 얘는 누구고. 그 상대 거 조져달라는 거지. 지금도 똑같이 이러고 있는. 아, 꼴랑 3개밖에 안 돼. 3개밖에 없으니까 그래. 근데 이제 옥 기자 이게 일요일에 나왔잖아요. 난 옥 기자 리포트 내용을 이거 얘 이것도 하겠구나 하고 봤는데 그날 통신사 다른 리포트가 있었는데 그게 더 열받았어. 그게 그 내용도 더 쉬운데 내용 간단해. 그 LG 플러스인데 2006년에 개통한 2006년에 해지한 번호에서 15년 전이잖아. 매달 요금이 나가는 거야. 나 이거 해지한 지 지금 벌써 이게 플립폰이야. 그러니까 대리점에서 그때 해지 처리를 깜빡 못한 거야. LG 플러스 환불해서 달라 그랬더니 대리점이 잘못한 건데 우리가 왜 환불하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도 피해자다. 우리도 이 번호 개통했으면 돈 받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거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신박하다. 내용은 이게 끝인데 너무 열받지 않아? 신박하다. 이런 미친. LG 플러스. 그래서 멘트에서 얘기를 했어요. LG 플러스입니다. LG 플러스 기다리고 계십시오. 이제 오기정 기자가. 그래서 전화할 LG 거야. 플러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 그래? 네. 뭐라고? 앵커가 그렇게 앵커 멘트는 누가 쓰냐고 우선. 정연호라고 알려주랬어. 그래서 앵커 멘트는 앵커한테 정권이 있다. 그래서 근데 앵커 멘트에 LG U 플러스라고 탁 못 받고 그 앵커 어깨거리에 그 로고가 확 나가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자기가 저녁 먹다가 체스. 치킨 먹다가 닭다리를 놓고 놓았다고. 닭다리를 놓으시고 다들 힘들게 살아요. 다들 힘들게 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보도 나가고 나서 그분한테 250만 원 요금이 250만 원이거든요. 거기에 그 아마 법정 이자까지 해가지고 다 환불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추가로 막 이렇게 좀 비슷한 사례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들이 그런 것들도 다 일괄 해결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뭐 하는 짓이에요? 대기업이 지금 옥 기자 이 아이템 보면 뭐 대리점을 이렇게 또 괴롭혀놓고 그러니까. 대리점이 잘못한 거 있으면 그 대리점 책임인데요 하고 맞아. 싹 발 빼고 그 대리점이 이미 폐점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몰라요 뭐 이런 거 아니야. 뭐 하는 짓들이야 이게. 하여튼 LG 플러스 좀 기다리시면 오구정 기자도 금방 전화할 겁니다. 어둠 속에 벨이 울리고 어둠 속에 벨이 울리고 안녕하세요 KBS 오구정 기자인데요. 또 짠 악몽이 시작이 되는 건데 앞으로도 이런 기사 계속 추가적으로 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게 깨도 근데 여기에 우리만 하면 안 되고 타사에서도 많이 하고 좀 이게 좀 크게 공론화가 돼야 좀 국회의원들도 좀 움직이고 좀 불러다가요 국감에서 불러가지고 뭐라 하고 이래야 좀 고치는 척이라도 하지 좀 그렇습니다. 댓글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 KT를 불매해도 똑같은 놈들한테 맞아요. 가는데 내가 뭘 해야 되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국회 이것도 필요 없어요. 방통위가 제대로만 하면 돼. 벌금 제대로 물리고 제재를 그냥 있는 원칙대로 하면 돼요. 안 하잖아. 맨날 깎아주고. 방통위에 대한 얘기 또 방통위도 누가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또 뭐라고 방통위 하자고 그랬어.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법 만드는 분들이 좀 더 열심히 뛰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는 지금 붙은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저희는 2부에 또 2부에 이제 2부인지 3부인지 하는 다음 편에 오구정 기자가 출근을 합니다. 저 지금 빨리 가봐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다음 화는요 우리 중국 어선들이 우리나라 수산물 삭제하고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한 면이 많다고 해서 그 현장을 취재 박민철 기자 경제부 박민철 기자 모시고 중국 어선 얘기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2부 혹은 3부 가겠습니다. 여러분 주세요.